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2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1496년 명홍치 9년 작년 이유청과 이작은이 아뢰기를 성인의 말에 아버지가 있을 적에는 그 뜻을 보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면 그 행동을 본다 했는데 지금 새 정치의 처음에 인민들이 모두 좋은 정치를 바라고 기대하는 때에 선왕의 유교를 저버리시니 마음의 실로 실망하였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0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1496년 명홍치 9년 대사원 김심 대사관 이복선 등이 정립하여 상소하기를 삼가 상고하옵건대 송조의 한기가 복왕의 칭호를 의논해 정하자고 청하며 영종이 선제의 대상을 지낸 뒤에 의논하자고 답하였습니다. 복왕은 곧 영종의 생부이며 또 인종의 유교도 없었는데도 오히려 차마 인종의 3년상 안에 생부에 대한 칭호를 의논하지 못하였는데 당시에 생부에 대한 정이 박하다는 비방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하께서 폐비의 일을 처음 들으시고 애통하여 음식을 폐하신 지 오래였는데도 해가 넘도록 사사로운 언혜와 정을 표시하지 못한 것은 다만 선왕의 유교가 엄하고 분명한 때문이었는데 분묘가 수리되지 못한 것을 들으시고는 또 상심하고 애감하시어 제사를 한번 지내려고 하면서도 선왕의 예를 중히 여겨 결연히 행하지 못하시고 예관에게 묻고 사전을 상고하여 예에 합당히 하려고 힘쓰시니 예의를 중히 여기고 유기를 준수하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이때를 다하여 일국의 신민이 누가 애통하여 전하께서 예의 한계를 넘지 않으심이 환히 알고 또 보왕의 유교를 위반하지 못할 것임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불행히도 아첨하는 두세 신하의 그릇인 나가 되어 이 허물된 일이 계시게 되니 신들이 통문함을 금치 못합니다. 신들이 또 상고하옵건대 부모의 유서를 준수하라는 조항이 국가의 법전에 실려 있으니 선왕이 이 법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일국의 남의 자식이 된 자로 하여금 한결같이 아비의 뜻을 따라서 어김이 없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본받는 것이 그림자와 메마리보다도 빠른 것인데 지금 전하께서는 일국의 본보기가 되는데 문득 상중에 계시면서 유교를 어기시니 일국의 심리 누가 아비의 유서를 어길 수 있으며 예법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비의 말을 위반하고 예법의 한계를 넘어 나라 일이 날로 글러져서 근심이 장차 이루다 말하지 못할 것이 있을 것인데 더구나 천하의 천추 만세 뒤에 사왕 또한 장차 전하의 유교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선현이 이르되 임금이 명령을 내려 시행한 것이 한 가지라도 절도에 맞지 아니함이 있으면 곧 악의 징조가 된다 하셨는데 전하께서는 이번 일이 예에 맞자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예에 맞지 않는다면 악의 징조가 될까 염려되니 이것이 신들이 조중에서 다투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면서 그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대저 자식이 부모에게 정은 비록 차별이 없으나 예는 더하고 덜할 것이 있습니다. 전하의 애통한 정을 신들이 어찌 감히 참아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선유가 말하되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것을 불효가 되기는 같다 하였습니다. 지금 폐비를 위하여 예법의 한계를 넘고 유교를 어겨서 해서는 안 되는 예법을 거행하시는 것은 전하께서 비록 스스로 폐비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하시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성종께나 폐비에게나 모두 효도가 되지 못한다 합니다. 가령 폐비가 세상에 살아있더라도 오히려 감히 복령을 받기에 미안할 것이니 신도를 미루어 생각하여 보면 어찌 사람의 마음과 아주 다르겠습니까? 더구나 신은 비리의 제사를 받지 않음이리까 신들의 생각에는 아마도 폐비의 혼령이 앞뒤로 돌아보며 머뭇거려서 부당한 예를 헌명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신들이 이른바 성종께서나 폐비에게나 모두 효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폐비는 전하께만 만극한 은혜가 있을 뿐이 아니하오라. 또한 일국의 모후인이 추모하는 정이 어찌 다함이 있으리까.
그러나 전하의 뜻을 거슬러 번거롭게 하려는 것은 진실로 선왕의 유교를 차마 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사특한 의논에 혹한 바가 되지 않아 선왕의 뜻과 이의를 계승하는 지극한 효도를 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선현이 어버이를 죽였다고 여기지 말라 하는 말이 있음이리까. 지금 전하께서 방금 상중에 계시어 성중을 섬기기를 살아계신 때와 같이 하시니 일이 있음 반드시 고하는 것이 예인데 지금 이번 일에 차마 어버이를 안 계시다고 여기고 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한다면 장차 무슨 말로써 하겠습니까? 비록 숨기고 고하지 않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이 반드시 묵묵히 내려다 보실 것이니 어찌 차마 유교를 배반하고 사사로운 은혜대로 하여 선왕께 득지하겠습니까? 지금 만약 대간 시종의 여러 달의 간언으로 인하여 뜻을 굽혀 힘써 쫓아 주시면 바로 옛말에 이른바 정에서 발라여 예에 그친다 하는 것이니 어찌 거룩한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정했다고 핑계하시나 오늘날 의논한 대신은 곧 전일의 성종의 유교를 찬성하던 대신이니 그들이 앞뒤로 반복하여 믿을 수 없는 것임은 전하께서도 또한 반드시 마음으로 아실 것입니다. 이런데도 그들의 의논을 좇아야 하겠습니까? 신들은 또 듣자오니 예적에 현성한 임금을 일컬을 적에 가난 말을 따르기를 둥근 것 굴리기와 같이 한다 하고 또 착한 것을 받아들이기를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과 같이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저기 하신 지 수년이 못 되었는데 대간이 합사에 복합한 것이 거의 빠진 달이 없으니 조정의 보기에 어떠하며 원건의 듣기에 어떠하며 만세 사필에 어떠하겠습니까? 그런즉 장차 둥근 것을 굴리는 것 같다거니 미치지 못할 것 같다거니 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애통한 사정을 억제하고 선왕의 지극한 교훈을 따라서 빨리 사당을 세우는 명령을 회수하시면 종사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윤민이 첫머리에 사특한 언론을 주창하고 이극교 이 의무가 부행한 것은 시비가 분명하니 이육과 어울러 군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소 안에 배비의 일을 처음 듣고 애통하여 음식을 배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며 대간이 아뢰기를 신들이 듣자오니 전하께서 배비의 일을 들으시고 애통하여 음식을 배하셨다 함으로 아랜 것입니다 하고 이나여 아뢰기를 옛 글에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말라 하였는데 3년 안에 부왕의 유교를 어기시니 신이 의혹됩니다. 또 이르기를 만약 아버지 하던 일이 비도라면 어찌 3년을 기다리랴 하였으니 전하께서는 유교를 비도라 하여 고치시는 것입니까? 공신에게 가사한 일에 대하여는 그것이 만약 군국의 상무라면 비록 3년 아닐지라도 부득이하겠지만 이와 같은 은전은 급급히 행할 필요가 없으니 이것을 성명일지라도 고치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윤민 등을 또한 취국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0일 병신 7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평안도 감사 이극균 절도사 변종인이 동이한 방략을 병조에 내려 의계하게 하였더니 이에 이르러 병조에서 회개하기를 신들의 생각으로는 두 경계가 마주 서로 보는데 적이니 방자의 날뛰어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편히 쉬지 못하게 하되 우리는 도리어 겁내고 움츠려서 감히 물러가지 못하고 앉아서 무사하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지금 변방 백성이 아주 지치기가 이와 같고 야인이 발동함이 저와 같으니 어찌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무궁한 화가 점점 더하게 하겠습니까? 신들이 이 극균의 아랫말을 보오니 탐정을 자세히 하여 적의 많고 적음을 알아서 저들의 방비 없음을 타서 야습으로 섬멸하자는 계책은 시행할 만합니다. 그러나 먼저 어떤 약속을 하지 않고 문득 공격한다면 저들이 책할 말이 있고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잘못이 도리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니 신들은 원하건대 미리 저들과 약속하여 우리 경계에 가까운 지방에 와서 둔치지 못하도록 하여 건법을 알린 뒤에 만약 약속을 어기고 와서 허실을 정탐하거든 각전의 모든 장수로 하여금 혹 밤을 타서 엄습하고 혹 몰래 들어가 질러 끊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 침범할 걱정을 끊을 것이나 다만 중과 형세를 헤아리지 않고
요행을 바르고 망동하다가 위험한 데 빠지기만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말하되 우리가 금령으로 약속하여도 저들이 준수하지 않으면 한갓 국가의 위신만 손상할 뿐이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약속을 어긴 자가 한번 선멸을 당하면 저들이 두려워해 스스로 조심할 것인데 무슨 국위를 손상함이 있으리까? 변방 백성이 여러 번 살상되고 사로잡힌 것은 욕으로 알지 않고 도리어 저들이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위엄을 손상한다고 하니 사리에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 표목을 세우고 열병을 한다는 것은 의논하는 자들이 행하기 어렵다 하니 비록 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니 의정부 및 변방일을 아는 재상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로 정립하여 아뢰기를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일은 선왕의 요구가 매우 분명하니 결코 가비하여 면할 수 없습니다. 근일에 전하께서 선능에 친제하려 하시면서 이처럼 그 유교를 저버리시니 친제하실 때의 마음에 미안함이 없으시겠습니까? 윤민당은 모름지기 국문하여야 하며 공신을 가져도 또한 개정하여야 합니다 하니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아뢰기를 상정께서 만약 위에 계실 때에 명령하시면 반드시 어기지 못할 것인데 유교와 명령이 어찌 다릅니까? 다시 생각하소서. 윤민 등은 다만 사당을 세우는 것을 간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대간이 되어서 아첨하여 사풍을 크게 무너뜨렸으니 신들이 사풍을 바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5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선성본 노사 신이 아뢰기를 신이 병들을 쓰되 여러 번 내려주신 약을 받자오니 상은이 만극합니다. 다만 신이 몸에 병이 얽히어 정신이 혼란하여 무릇 국사를 의논할 때 여러 번 착오되었으니 청하옵건대 물러가서 여생을 보존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5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로 정립하여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것과 공신에 가자한 것과 윤민 등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5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옛사람이 이르되 밥 가는 것은 사내종에게 묻고 배 짜는 것은 계집종에게 물으라 하였으며 병가에서 이르되 군사에 관한 일은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렵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익균 변종인의 아랫말을 보니 그의 사세에 합당하니 지금 무슨 그대로 한번 조춤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신성선 노사신 어세겸 한치영 신주 여자신이 의논드리기를 병조의 아른바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야습으로 선멸하자는 계책은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대국으로서 작은 오랑캐를 토벌하면서 하필 밤을 타서 모래가서 치겠습니까? 만약 약속을 위반하여 범하거든 마땅히 그 죄를 드러내어 밝힌 뒤에 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이극동 윤효손이 의논드리기를 저들이 우리가 구역이 이미 나누어졌는데 제 땅에 제가 사냥하는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가 금할 수 있겠습니까? 금하여도 듣지 않으면 우리 미신만 손상되는 것입니다. 그늘에 저들이 좀 도둑질한 것은 모두 변방장수가 삼가지 못한 소치이니 저들이 비록 사냥하러 온 것이 아니더라도 만약 우리의 방배가 소홀한 것을 본다면 어찌 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증하겠습니까? 대저 왕자가 오랑캐를 대하는 것은 작은 것을 밝히지 않고 큰 것은 죄를 묻는 것이니 작은 분으로 인하여 만일의 요행을 바라는 것을 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못됩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금령으로 약속을 한다거나 몰래 군사를 가지고 친다는 것은 모두 조종되어서 듣지 못하던 일이니 거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전임이 의논드리기를 병조에서 아랜 바는 적을 막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방책의 결함이 없습니다. 저 기주의 적은 산간의 조그만 오랑캐로서 그 산골의 험한 것을 믿고 풀 속에 숨어 다니면서 좀 도둑질을 그치지 않으니 그 죄가 한도에 찼으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크게 거병하여 서북방의 걱정을 길이 끊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농사철을 당하여 경계에 열병을 하여 거짓으로 들어가 도벌할 기세를 보이면 저적이 황공하여 속으로 떠나서 객지에 살게 되어 농사를 패하고 멀리 도망하여 고생살이가 날이 오래되면 무리들이 등지고 친척이 떠날 것을 당장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할 시기에 경계 밖의 군사를 출동시켜 밭에서 양식을 얻어 먹고 한 사람이 사자를 보내어 삼위에 타이르기를 대병이 온 것은 죄 있는 자를 치자는 것이니 너희들은 명백히 스스로 분별하여 함께 멸망하지 말라. 만약 너희끼리 잡고 죽여서 전일의 죄를 속죄하는 자는 곧 공의 크고 작음으로써 등급에 따라 상을 주고 이나에 얻은 재물을 주겠노라 한다면 저들이 비록 범수와 같으나 해를 피하고 이익을 따르며 죽는 것을 겁내고 처자를 아끼는 것은 범인과 같으리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힘을 바치지 않고 선멸되기를 자취하겠습니까? 이와 같다면 적이 이미 위험과 덕을 두려워하고 또 곡식을 아껴 병기 쓰기를 기다리지 않고 먹이를 숙이고 항복할 것입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이 이르되 적이 오거든 경계하여 막고 가거든 방비하여 지키는 것은 성왕이 오랑캐를 다루는 도리인데 지금 만약 군사를 일으켜 경계를 넘어 들어간다면 다시 전철을 밟아서 변방에 싸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그런데 신의 생각으로는 순이 삼묘에 대하여 가서 토벌한 뒤에야 문덕을 닦았고 은고종이 귀방에 대하여 3년 만에야 이겼고 한무제가 흉노에게 화친을 약속하였다가 마침내 자주 배반함을 당하였으며 당태종이 돌고래에게 신이라 징하였으나 마침내 침략을 당하였으니 대개 오랑캐의 버릇은 반복하여 간사함이 많은 것이니 어찌 문덕을 닦는 것만을 오로지 믿고 군사의 위험을 드날리지 않다가 마침내 적에게 속임을 당하겠습니까? 신이 살펴보니 개벽한 이래로 중국이 오랑캐에 대하여 무력을 쓰지 않고 오로지 은혜와 신의를 써서 오래간다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하니 필상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5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가 지게하기를 저축 사람 이금 반노 등 21명이 8월 22일에 중성부에 이르러 중국 사람이라 자칭하면서 포로된 연월과 거주하는 위의 이름과 부영의 성명도 전혀 모르고 또 중국말도 알지 못한다 하였는데 즉이래 올량압의 마오네 등이 와서 말하되 이금 반노 등이 나의 안장 끼운 말과 활과 화살을 도둑질하여 도망하였으므로 종족을 찾아 여기에 왔으니 쇠환해 주기를 바란다 하니 장차 어떻게 처리하리까 하니 그것을 의논할 것을 명하며 연필상 노사신 한치영 신성선 이극돈 성준 이계동 신주 허참 저님이 의논드리기를 이금 반노 등이 이미 하늘을 모르고 거주하는 위의 이름과 부모 동기의 생명도 모르니 중국 사람으로 단정할 수 없고 또 본주 마오네가 즉시 뒤쫓아왔으니 사리가 돌려주어야 할 것인데 하물 일찍이 내려준 유서에 한 달 안에 와서 찾는 자에게는 돌려준다 하였음에리까 지금 이건반노 등을 본주에게 돌려주어 원망을 맺지 말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어색은 윤 요소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도망해온 중국 사람들이 언어가 의심스러우나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다른 지경에 있었으니 말도 따라서 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늘에 놓아보낸 사람 가운데 중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한 많이 있었으니 만약 원래 중국 사람에 속한다면 또한 요동으로 보내소서. 조정조로부터 도망해온 중국 사람을 야인에게 돌려준 적이 없고 또 여자신 정형 등은 유처강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가선으로 띄어 올려주었으니 저늘의 일이 분명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조에서 지승으로 사대하여 잠시도 속인 일이 없는데도 지금 온 20여인이 야인의 사역에 견디지 못하여 도망쳐 왔으므로 비록 야인에게 돌려주더라도 반드시 다시 도망쳐 나오는 자가 있을 것이니 그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돌려준 전말을 자세히 진술하면 우리가 중국을 속인 사실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당초에 야인이 뒤따라와서 찾을 때 변장이 알고도 모른 척하여 데리고 가는 것을 맡겨두었다면 그만이거니와 처음에는 숨겨뒀다가 지금 달이 넘었는데 돌려준다면 이것은 또한 우리의 잘못을 보이는 것이요 또 야인의 풍속이 저희끼리는 서로 종을 삼고지 않고 반드시 중국 사람을 사로잡아서 서로 사고 팔아서 부려먹는 것이니 이들이 중국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어찌 언어가 통하지 못한다 야인의 종이라고 지목하겠습니까? 만약 돌려준다면 그 주모자는 반드시 살해를 당할 것이니 이는 인인이 불쌍히 여겨야 할 바이므로 더욱 참아하지 못할 일입니다. 야인이 만약 다시 와서 도로 찾거든 마땅히 바로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김으로 무릇 중국에 속한 자는 반드시 다 돌려보냈으니 어찌 너에게 돌려주겠는가? 내가 전일에 수십 년을 부려먹었으니 이제 족한데 다시 감히 찾는가 하여 이와 같이 바로 고하고 말은 도로 주어 보내고 중국 사람들은 요동으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자신은 의논드리기를 중국 사람이 도망이 왔는데 그 주인이 한 달 안에 찾아왔을 때에 곧 돌려주었으면 그만이거니와 공수까지 받아서 그가 중국 사람임을 알았고 그 주인이 왔을 때 또한 이미 숨겼다가 도로 내준다면 다시 중국으로 도망해 돌아갈 중국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돌려준 사실을 누설하여 우리가 삼국의 주의를 얻을 것이 분명하니 돌려주었으면 안 됩니다 하니 자신의 의논을 쫓았다. 은상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성준 등이 중국 사람에 관한 일을 아래다. 도망해온 중국 사람들을 돌려줄지 여부를 의논한 이 일은 자신의 의논을 따르게 한 데 대하여 신들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이 도망한 뒤 한 달 안에 와서 찾는 자에게는 돌려주겠다는 것은 선왕조 유서가 있는데 지금 이금 반로 등의 공수를 보니 반드시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 야인들이 건지에 와서 사는 것은 오로지 국가의 두터운 은혜를 믿는 것인데 지금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야인이 원망하고 배반하여 조선이 우리의 종 20여 명을 숨기고 돌려보내지 않는다 하면 모든 야인들이 다 장차 우리나라를 믿지 않고 배반할 것입니다. 국가가 평안도의 사변에 방금 방어할 조치를 하고 있는데 또 만약 영안도의 사변이 있다면 장차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또 평안도 감사, 이극균 등의 장계에 의하여 연필상의 의논을 쫓는 것도 신들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선 극균 등의 아름대로 쫓는다면 정탐에 온 자에게 상포와 가자를 어찌 일일이 하겠습니까? 정탐과 척후를 삼가지 못한 것은 변장의 허물입니다. 만일 무사하다고 탐정해 온 자를 상중을 준다면 당근이 되어도 집에 있는 자가 거짓 강을 건넌 것처럼 하였다가 밤에 곧 돌아온 자를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기 어려운데 또한 무사하다고 탐정해 왔다 하여 아울러 상을 주겠습니까? 또 적의 많고 적은 것을 알아서 경계를 범하여 치자고 하는 것은 곧 허혼의 일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먼저 약속을 정해주었다가 위반하고 범하는 자를 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국 사람에 관한 일과 평안도의 방역에 대하여는 노사신의 의논을 조출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6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로 정립하여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등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논계하고 또 아뢰기를 윤미는 가자한 것은 그가 대사관이 된 때문입니다. 대저 대간이 능히 그 직책을 다하는 자는 드물지만은 미는 직책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비위에 맞춰 아첨하는 말을 하여 대간의 풍조를 무너뜨렸으니 그 작업을 환수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대사원 김심 대사관 이복상 등이 합사로 정립하여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것과 공신에게 가자한 것과 윤민 등의 일에 대하여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로 정립하여 서계하기를 신들이 면대를 청하면 하교하시되 면대하여 극력으로 논하는 것은 그르다 하시니 신들이 생각하기를 전하께서 바른 의논을 들으시기를 싫어하시면 사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저 정사에 부지런히 하여 밤중에 일어나 옷 입고 조반을 늦게 드는 것은 임금이 싫어하는 바인데 고든 선비는 그것을 권하고 놀이를 한껏 하는 것은 임금이 좋아하는 바인데 고든 선비는 간하여 말립니다. 그런데 아첨하는 자는 그렇지 않아 날이 감으면 이것은 간봉입니다 하고 가을에 장마가 지면 이것은 가을 곡식이 절로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니 이것은 아첨하는 말을 하는 자가 처음에 나라를 그르치려고 이런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애를 굳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로서 살펴보면 전하께서 고든 말을 싫어하고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심이 이와 같으므로 의논하는 자가 모두 선왕의 유교를 어길 수 있다 하는 것이니, 이로부터는 전하께서 만약 궁궐을 높이려고 하시면 그들이 반드시 궁궐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아서는 백성을 누를 수 없다 할 것이며, 전하께서 만약 동산을 크게 하려고 하시면 그들은 반드시 문왕의 동산은 둘레가 70리나 되었다 할 것이며, 전하께서 만약 유락을 하려고 하시면 그들이 반드시 열병을 하지 않으면 군사를 훈련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질환과 흥망이 여기서 결정될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바른 의논을 들어주시어 선왕의 유교를 전사해 신주와 사당을 세우지 말고 윤민 등을 주해주어 아첨하는 풍을 막고 공신의 가제를 개정하여 벼슬을 중히 여기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봉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흙을 쌓아 만든 제단을 말한다. 사기 봉선서의 하늘의 여름날이 가물매 공송경이 아래기를 황제 때에 봉하니 하늘이 가물어 3년을 감봉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조칙을 내려 하늘은 이 가물음은 감봉하고자 함인저 하였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9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대산 김신 사간 윤석 등이 합사로 정립하여 신주와 사당 세우는 것과 공신에게 가자는 것과 윤민 등의 일에 대하여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7권 연산 2년 8월 29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사당과 신주 세우는 일 등을 상소하다. 신들이 생각하옵건대 언로가 세상의 온수에 관계가 있으면 물론입니다. 성취의 세상에는 꼭 말하는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되 반드시 묻고 들어서 오히려 말을 다하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쇠한 말세에는 말을 감히하는 자가 없으되 또 듣기를 싫어하고 굳이 거절하여 오히려 말이 들릴까 겁내나니, 순과 우와 같은 임금은 비근한 말을 살피고 좋은 말하는 이에게 절하여 지극한 다스림을 이룩하였고, 주 여왕 진 시왕과 같은 포악한 임금은 비방하는 것을 감시하는 사람을 두고 비방죄를 다스리는 법을 제정하여 위태롭고 망하는 화를 초래하였으니, 언로가 통하고 막히는 데 따라 질환과 흥망이 나누어짐이 이와 같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잘 다스리는 것과 도를 같이 하면 흥하지 아니함이 없고 난한 것과 일이 같으면 망하지 아니함이 없다 하였으니, 선하의 국가의 뜻을 두는 이는 어떤 것과 같이 하여야 하는가를 삼갈 뿐입니다. 선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간하는 것을 쫓기를 고리를 굴리듯 하는 미덕에 계시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나, 말하는 자가 조금도 꺾이지 않고 대간이나 사람이 자주 갈리어 여관의 과객과도 같은데도 말하기를 오래될수록 더욱 힘껏 하는 것은 어찌 전하께서 작은 허물이 있는데도 그러하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효리에 어긋남이 매우 크고 질환에 관계됨이 매우 중한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몸에 반성하여 예적에 잘 다스림과 도를 같이 하기를 생각하셔야 할 것인데, 소울이 예사로 알아서 소울을 올리고 아랠 적마다 날마다 불륜이라는 한마디로 막으시니, 신들은 대간이 실망하여 언로가 막혀서 국가의 원기가 쇠하여 남지 않을 것이 두렵습니다. 이에 전하께서는 날로 위에서 마음대로 하여 장차 허물을 듣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치한 것인지 난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말이 이에 이르면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소가 10번만 올라간 것도 아니어서 별 묘를 세워서는 안 될 것과 벼슬을 과람하게 줄 수 없는 것을 말함이 매우 상세하였으니, 전하께서 어찌 그 옳지 못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옳지 못한 것인 줄을 알면서도 하시니 신들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대저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고 출모를 끊어야 할 것은 고금의 귀천이 함께 지켜야 떳떳한 법인데, 전하께서 홀로 성종의 유교를 어기고 반드시 윤씨의 사당을 세우시니 이것이 떳떳한 법에 위배되고 유교에 어긋나서 성인에게 주의를 얻고 선왕에게 주를 얻고 만세의 조회를 얻는 것은 어찌 말하는 자를 기다려서 알겠습니까? 출모에게 언정대로 하는 것이 효가 되는 것만 알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불효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하시는 것은 말로 참아할 수 없는 것인데, 전하께서 차마 행하십니까?
또 그늘에 증명을 베푸신 것은 비록 공을 갚는 은혜에서 나온 것이나 어질고 어질지 않음을 가리지 않고 외람되이 뛰어 올렸으니 한칠의 한환, 정승조 등은 작업이 너무 과람함으로 재량의 나무람을 면할 수 없고 주호 등님과 같은 천인으로도 갑자기 일품이 올라서 자리가 서반의 머리에 있어 금지 오겹인 세종의 자손으로 하여금 도리어 그 아래자리에 쓰게 하여 관과 신이 거꾸로 되었으니 명분이 물러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임상은 소인 중에 더욱 심한 자이므로 성종께서 간악한 정상을 밝히 모아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었으니 목을 보전한 것도 이미 다행인데 지금 또 이 품에 올려서 조정을 어지럽힌 한 소인으로 하여금 금띠를 허리에 띠는 영화를 누리게 하였으니 비록 전하께서는 이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핑계하시지만은 신들은 더욱 그렇지 못한 줄을 알겠습니다. 성종께서 소인이라 하여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전하께서 도리어 쓰시고 성종께서 정하여 유교로 삼아서 바꾸지 말라고 한 것은 전하께서 도리어 바꾸시니 신들은 전하께서 뜻을 잇는 효도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 선능에 참배하실 날이 이미 복정되었으니 한결같이 서명의 뜻을 취하여 변경하셔야 할 것인데 도리어 최마로 가서 전을 올리려 하시니 천지신명을 대할 즈음에 동념이 없으실 수 있으리까? 국가가 대간을 둔 것이 어찌 한갓 자리만 치고 옛일을 따라 행하는 데 그치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임금의 일을 바로잡고 서관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지금 대간이 합사에 글을 올리고 대궐을 떠나지 않으며 명을 기다리는데 간절하게 말하면 할수록 더욱 굳게 거절하시니 위로는 임금의 일을 바로잡지 못하고 아래로는 서관을 바로잡지 못하여 조정의 기강이 해이하고 직사를 훤히 비우게 되니 거간의 폐해가 이에 이르러 극심해졌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그릇된 일을 파하시고 지나치게 내린 그릇된 은혜를 도로 거두시면 괴히 공론을 좇아서 언로를 높이시어 성취에 누가 없게 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제2항은 시경 조풍 후인의 사다새가 통발에 있으니 그 날개를 적시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 날개가 젖어야 마땅한데 젖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뜻을 취하여 소인이 조정에 있음을 풍자한 말이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9월 2일 을사 첫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100단향 강진향 500근씩을 내전에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9월 3일 병호 첫번째 기사 왕이 선릉에 나아가 친히 제사 드렸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9월 4일 정미 첫번째 기사 홍문관의 고시 강서 등을 시행할 것을 성정원이 건의하다. 성종께서 홍문관을 높여 중히 여기서 열흘마다 고시하고 또 강서하며 후 휴가를 주어 독서하게 하였는데 권장하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성종 말년부터 그 법이 차츰 해이해졌으니 이것은 대제학이 검찰 거행을 태만히 한 때문입니다. 또 사가 독서를 받은 자가 외임으로 나가고 혹 상중에 있으므로 인하여 폐지되었으니 청하옵건대 다시 거행하소서 하니 이를 좇았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9월 4일 정미 두번째 기사 대사원 김신과 대사관 이복선 등이 합사하여 뜰에 서서 논계하기를 폐비를 위하여 사당을 세우고 신주를 모시는 일은 선왕의 유교가 지극히 엄하니 어길 수 없습니다. 윤미는 대간으로서 아첨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의무는 반복 무상하여 이 극규는 주견이 없이 민 등에게 부해하니 청하옵건대 공문하소서. 공신의 가자는 더욱 맞지 않는 것인데 윤민에게까지 가자는 것은 청하옵건대 모두 개정하소서니 들어주지 않자 심 등이 사직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9월 5일 무신 첫번째 기사 왕대비와 왕비가 선릉에 나가 제사 드렸는데 왕이 제천정에 나가 맞이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9월 6일 개요 첫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대간의 직책은 임금이 잘못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으로 소임을 삼는 것인데 신들이 모두 직책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직위에 있기에 직갑하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신들의 관직을 갈아주소서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으니 사직하고 물러갔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9월 7일은 경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을 불러 복직을 명하니 대간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대간이 오래도록 대궐들에 서서 이 일을 보는 날이 없었으니 청하건대 잘못된 일을 고쳐 여정에 부응하소서 하였는데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경등이 여러 날 사직하고 있는데 그 뜻을 알 수 없다. 유교가 지극함을 알고 천친의 증함을 모르니 소임은 언관이라 하지만 이것이 어찌 인자를 위한 뜻이겠는가? 대저 제왕과 서인의 효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정은 귀천이 다를 것이 없다. 요순 같은 임금이 아니고서는 사정을 억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마가 허락하지 못한다 하였다. 대간이 서계하기를 사당을 세우고 신주를 모시는 것이 천친의 증함을 위하는 일이지만 유교도 또한 천친의 유교입니다. 부모가 다 함께 천친이지만 존비와 경중이 저절로 그 분별이 있는데 모가 천친인 것만은 알고 부교가 더욱 중함을 모르신다면 존비가 차례를 잃고 경중이 마땅함을 잃는 것입니다. 신등도 역시 인자인데 어찌 부생 모육의 지극한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다만 존비 경중은 천지의 대경이니 사설의 의를 가릴 수 없습니다. 신등은 들으니 임금이 되려면 임금의 도를 다하고 신하가 되려면 신하의 도를 다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요순을 본받을 뿐일 것입니다. 지금 신등이 전하를 요순 같은 임금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전하께서는 요순이 될 것을 스스로 기약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와 같이 하교하시니 이래서 신등이 여러 날 뜰에서 다투면서 스스로 그만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니 어서로 회답하기를 경등이 나를 요순 같은 임금이 되게 하려고 하며 과실 없는 대로 드리려고 하니 정의 언관의 소임이 합당하다. 그러나 어찌 차마 어버이를 잊고 경등의 간암을 쫓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9월 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자길 하교에 이르시기를 이것은 언관의 소임에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신등의 말이 옳은 것임을 알지 못하심이 아닌데 굳이 맞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또 하교하기를 어찌 차마 어버이를 잃고 경들의 말을 쫓겠는가 하셨습니다. 전하께서 만일 출모의 존중만을 알고 선왕의 유교를 잇는다면 어버이를 잇는 일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윤민, 이극교 이 의무는 자기들끼리도 서로 해방할 뿐 아니라 정론을 모함하여 대간의 기풍을 떨어뜨리니 청하건대 국문화에 파직하소서. 공신을 가자하는 일은 전에 이미 언전을 더하였으니 3년 안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급급히 할 것이 아니니 청하건대 빨리 개정하소서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9월 8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장의사의 중이 예조에 보고하기를 절이 퇴락하고 파손된 곳이 많으니 청하건대 성공감으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소서 하니 예조가 아뢰기를 황해도의 중들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중들에게 일을 시키지 말고 군사들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승지 송질이 아뢰기를 퇴락하고 파손된 것은 절의 중이 넉넉히 수리할 수 있습니다. 군사를 일시켜 절을 수리하는 것은 대체에 있어서 혼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영순이 한창 일어나서 백성을 일시키는 것이 끊이지 않으니 청하건대 예조가 아랜대로 조추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년 봄에 군사를 주어 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9월 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해 사당을 세우신 신주를 모시는 것과 윤민, 이극규, 이의무, 한칠의 한한, 정승조, 조등님, 임성 등의 일을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니 사직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9월 10일 개측 첫 번째 기사. 대간을 복직하라 명소하였는데 대간이 사당 세우고 신주 모시는 것과 공신 가자하는 것, 윤민 등의 일을 농계하고 또 아뢰기를
신자근을 서용하라 명하셨는데 작은 의자는 탐과 놀이에 관계되므로 성종께서 영구히 소용하지 못하게 특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급급히 소용하면 불가합니다. 용안, 여지, 생리, 감자를 서울에 갈 때마다 사오는데 약재나 궁각은 소용이 요긴 하니 부득이한 일이지만 여지 등 물건은 원래 이것이 완호의 물건인데 반드시 가져오려고 하니 그 조짐을 기를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작은 이제는 처음 자기에게 돌아간 것이 아닌데도 율외로 아리아 결단하였으니 그때 대간이 사감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여러 대신에게 의논케 한 것이다. 여지는 완호의 물건이라고는 하지만 진금 기수와는 다르니 나의 생각으로 무방하게 여긴다 하였다. 다시 아뢰니 전교하기를 여지는 무역하지 마라. 다른 것은 다 들어주지 않는다 하니 그만 사직하고 물러났다. 연산군 일기 18구년산 2년 9월 1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왕이 영사전에 나가 상식을 드리다. 연산군 일기 18구년산 2년 9월 1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어제 신등을 불러 직문으로 들어가라 하였으나 신등이 의논한 일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큰일이 아니라면 어찌 감히 강청하겠습니까? 하고 여러 번 농계하여도 들어주지 않으니 그만 사직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구년산 2년 9월 1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우의정 자리가 적임자를 구하기 어려워 오래 비어 있었다. 증경 정성 및 정부를 명수하니 노사 10만이 나오고 다른 사람 모두 병이 있다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복상은 중사인이 병이 중하지 않으면 다시 부르라 하니 윤필상 어색임이 명을 받고 나왔다. 전교하기를. 정승은 한치형으로 하려 하는데 물망이 어떻겠는가 하니 필상 등이 서로 돌아보며 한참 만에 아뢰기를 치형의 위가 이공에 있으니 보상이 되는 것은 준례입니다. 위에서 만약 지정하지 않고 물으신다면 어찌 다른 가당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지금 한 사람 말을 물으시니 다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치형은 일반 정부의 일을 잘 알며 또 대체를 알고 있으나 문필은 짧습니다.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옛날에도 문신이 아니면서 정승이 된 이가 있다. 치형으로 우의정을 삼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9월 11일 갑인 네 번째 기사 한치형으로 의정부 우의정을 삼고 이육으로 한승부 좌이윤 안차량으로 우윤 김재신으로 사안부대 사안을 삼았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9월 1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밤에 유승이 묘성 북쪽에서 나와 삼성 북쪽으로 들어갔는데 형상이 병 같고 꼬리가 길이는 한 길쯤 되었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9월 12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을 불러 복직하게 하니 대간이 아뢰기를 어제 하교하시기를 너희들이 덜어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기어이 듣게 하려 하니 이것이 곧 위망의 조짐이다 하였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선왕의 유교를 어기고 사당을 세우며 신주를 모시니 이것은 강상을 허는 것이요 윤민등이 주의를 버려두고 묻지 않으니 이것은 명기를 어지럽히는 것이요 한칠의 등을 가자하고 고치지 않으니 이것은 소인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찌 위망의 조짐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신등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다만 그 직책에만 복귀하게 하니 이것은 신등으로 하여금 정론을 버리고 구차스럽게 용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급히 수납하소서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윤민등을 추구하는 것이나 칠해를 승자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천친의 일과 무슨 관계가 되기에 모두 거절하고 허락하시지 않아 신등에게 강팍스럽게 가는다는 말을 듣게 하십니까?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으니 사직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9월 11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우의정 한치영이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물망이 이러하니 사직함이 마땅하지 않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9월 1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또 사직하니 불러 복직하게 하였는데 또 사직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9월 1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눈이 와서 승지들과 의논하고 사원부에 전교하다. 승정원의 묻기를 오늘의 눈비는 해롭지 않겠는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아직 겨울이 아닌데 눈 오고 그늘도 우박의 병고까지 있으니 음양의 잘못된 기운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미령함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경련을 폐지하고 드물게 군신을 면접하였는데 오늘 음양이 실화하고 천변이 여러 번 나타나니 참으로 나의 부득한 소치이다. 스승하고 형부를 신중히 하는 뜻으로 전지를 의정부와 형조에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또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그늘 너희들이 언사로 하여 오래도록 그 직책을 폐하였으니 어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인가. 화기를 상하고 이변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은 것도 아니니 가서 제삼 알아보아 처리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9월 14일 정사한 두 번째 기사 대간을 불러 복직하게 하니 대간이 아뢰기를 신등이 아뢰 바 세 가지 일이 다 사소한 것이 아닌데도 모두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이것은 신등이 직책에 나가기 어려운 소위입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9월 14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호문관 부자 김수동 등이 무편 무당한 정치를 할 것에 대해 상소하다. 신등이 삼가보건대 기자가 무왕에게 고하는 말에 이르기를 치우침도 없고 기울어짐도 없이 하여 왕의 의를 따르며 사설의 좋아하는 일을 지음이 없이 하여 왕의 도를 따르며 미워하는 일을 지음이 없이 하여 왕의 길을 따르소서. 무편하고 무당하면 왕도가 탕탕하고 무당하고 무편하면 왕도가 편편하고 무측하면 왕도가 정직하리니 그러면 그 극에 모여서 그 극에 돌아갈 것입니다 하였는데 해석하는 이의 말이 편피 오호는 자기의 사사로움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편당 반측은 자기의 사사로움이 일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옛부터 다스리기를 원하는 임금이 그 누가 공평 광대한 도를 따르려 하지 않으리오마는 언제나 하지 못함을 근심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대개 사이에 가리우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심이 한번 싹 트면 시비에 어지러워져서 모든 일에 편당 반측하지 않음이 없어 끝내는 구원할 수 없게까지 되는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전하를 벗건대 빛나게 선왕을 계승하여 정력을 다하여 치성을 도모하여 바야흐로 위에 건극하였으니 신민이 거기에 모여 극으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정사에 임하신 지 두 돌에 아직도 탕평 정직의 정치가 있음을 듣지 못하고 편당 반측의 일을 많이 보게 되니 심히 전하에게서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출모를 끊어야 한다는 것은 선왕의 큰 예법이 있고 선왕의 엄한 가르침이 있어 결단코 어길 수 없는 것인데도 사당을 세우고 신주를 모시어 지나치게 비례를 행하며 조역의 수호가 참남하게도 능침같이 하니 이것은 전하의 정이 사이에 가린 것이요 왕도의 탕탕함이 아닙니다. 장명은 임금의 큰 권력으로 참남이 할 수 없는 것인데도 공신이라는 연고만으로 혹 탐탁 천용한 사람에게 함부로 베풀며 혹은 당파를 지어 정사를 어지럽히는 사람에게 그릇 미치니 이것은 전하의 은혜가 사이에 가린 것이요 왕도의 편편한 것이 아닙니다. 성종께서 이미 정한 제1을 전하께서 고치며 성주께서 이미 물리친 소인을 전하께서 영화롭게 하여 일체로 성종의 뜻을 반대하려 하시니 전하의 마음이 편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대저 일의 시초가 과거에서 나왔더라도 뉘우치고 고치면 이것이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전하의 간암을 좇는 도량이 넓지 못하고 허물을 고치는 마음이 끓이는 바가 있으니 어찌 전하의 학문 성정의 공이 미진하여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종대왕은 성인의 천성으로 생이 지지하셨지만 오히려 배우는 데 뜻을 겸손히 하여 날마다 경연에 납시고 낮에 찾아 묻는 것이 부족하여 밤에까지 계속하시며 한 주이나 한두 일이라도 일찍이 그만둔 일이 없이 옛날 제왕들의 치란의 사실과 지금의 정사의 득실의 연유를 강구하지 않음이 없었고 사람은 모든 말을 하였고 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음이 없어서 상하간에 막힘이 없고 정의가 서로 맞아서 26년간의 태평을 이룬 것은 전하께서도 친히 보신 일입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옥체가 미령하시어 오래도록 경연을 폐지하시었으며 여러 번 개강을 명하시었지만 조회에 임하시어서는 곧 정지하시니
공경과 백로가 와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현사를 접하는 날은 적고 환시를 친근하는 시간이 많으니 성악은 빛나는 덕에 어긋나고 시정은 여러 사람에게 묻는 일이 없어 공론이 펴지지 못하고 사특한 의논이 행하게 되었는데 한 별이가 어지러워지면 1만 코가 다 떨어지는 것이니 심히 조정해 보기 못됩니다. 자나께서는 어찌 성종으로 법을 삼아서 그 뜻을 이어 이 일을 계속하는 큰 효도를 두터이 하지 않으십니까? 바라옵건대 황극의 정직을 따르시고 사정의 편피를 끊으시며 널리 공론에 조차 영망에 부응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1918군 연산 2년 9월 14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 맡긴 직책을 잘 수행할 것을 전지하다. 내가 미수한 자질로 조정이 어렵고 큰 사업을 결성하니 위로 부비의 중함과 아래로 신뢰의 기대를 무엇으로 보답할지 모르니 쑥 위하로 송구스럽고 두려워서 몸둘 곳을 모르겠다. 하물며 상중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조숙을 잘못하여 어진 사대부를 면접할 날이 없었으니 학문이 광명하게 빛나는 덕을 얻지 못하였으며 이목이 넓지 못하고 사려가 두려워하지 못하여 잘못하는 정사가 사실 많으니 더구나 두렵고 염려되는 일이다. 지금은 늦가을인데 우박이 섞여 오고 쌀락눈이 또 내린다. 대저 우레가 수성 후에 발동하고 눈이 입동전에 뿌리는 것은 시후의 불순으로서 절개의 어긋남이 이러하니 어찌 원인이 없이 그렇겠는가. 조용히 생각하니 허물이 사실 내게 있었다. 그러나 중에 여러 관원은 천의와 함께하여 천직을 다스리는 이들이다. 다스리고 어지러움이 여기에 있는 것이니 왕래가 함께 화목하고 협력하여 그 직책을 각건하여야 할 것이다. 하물며 정부는 나의 고갱이니 각기 그 책임을 힘써 생각하고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음이 없어 허물을 바로하고 그릇된 것을 풀어 내가 미치지 못함을 광고하여 하늘의 꾸지람에 답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1918군 연산 2년 9월 14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와 형조의 전지하기라 잘되고 잘못되는 징조가 인사의 득실에 달리었다. 건자의 천지가 시우와 어긋나서 우레가 발동하지 않을 때 발동하고 눈이 내리지 않을 때 내리며 또 우박의 재변이 있으니 이것이 나의 부덕의 소치이지만 혹시라도 형벌이 잘못되고 송사가 밀린 것이 많아 원망과 억울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염려된다. 모든 옥의 관원은 각기 하늘의 위엄을 공경하고 밝고 조심하여 막힘없이 처리하여 원통과 억울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9월 15일 첫 번째 기사 대산 김재신이 입주 임묘 등의 잘못을 아뢰다. 전하께서 패비에게 효도하려고 하여 유교를 생각하지 않으시니 이것은 패비에게 참아하지 못하면서 선왕에게 참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간이 논술하여 고집하니 5달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고 하정이 통하지 못하여 팔을 긋고 나서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조정의 작은 일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니 신은 진정 애석해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유교의 가볍게 여겨 슬퍼하심을 유의하시고 패비의 불행하심을 생각하시어 대간의 말을 받아들여 상하의 정을 통하게 하소서. 또 재변이라 망령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 지금 잘못된 기후가 어찌 하늘이 깊이 전하를 깨우치는 뜻이 아닌 줄을 알겠습니까? 우연히 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 수상하소서. 또 윤민 등 사민의 죄를 다스리고 한칠회 등 오인에게 함부로 준 자급을 거두어 여망을 쾌하게 하고 하늘의 꾸짖음에 답하소서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9월 15일 무원 두 번째 기사 집이 유빈과 사간 윤석 등이 아래기라. 다만 퇴락한 것을 수리한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목석을 실어 나르니 신등은 크게 연근이 있는가 두려워합니다. 또 화교하시기를 천친을 위하여 사당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 천변과 관계되느냐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부왕도 천친으로 보는데 급거이 유교를 어기고 사살의 사당과 신주를 세우며 소인을 함부로 높은 계품에 승진시키고 인륜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불문에 붙이니 신의 의견으로는 천변의 일어남이 여기에 연유한 것인가 합니다.
원하건대 신들의 말을 들으시어 여망에 부응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한화는 구문하고 다른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 하며 대간이 사직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9월 15일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이 대간의 사직과 경련의 폐지 등에 대해 아뢰다. 그일 대간이 오래도록 직무를 폐지하고 여러 달을 뜰에 서 있으니 조정의 기강이 또 따라서 해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어찌 들을 만한 말이 없겠습니까? 일체 거절하는 것은 심히 불가하오니 청하건대 조쳐야 할 것은 조도록 하소서. 또 한칠의 등의 가자는 신등도 함부로 되었다고 봅니다. 하물며 대신의 의논에도 그 중에 어찌 적당치 않은 것이 없겠습니까? 고 하였습니다. 대가는 공론이 있는 것이니 진실로 빨리 들어주셔야 합니다. 또 오래도록 경륜을 폐지하셨는데 신등이 이미 상체 미령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일찍이 정인지를 불러들여 대내 편전에서 함께 글을 읽으며 세조도 편전에 납시어 장을 닫고 여러 신하들을 불러들여 지도를 강론하였습니다. 성종 역시 야대에는 편독으로 군신을 접견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저기 하신 초기인이 진실로 빛나는 덕을 쌓는 공을 더하여 할 것인데 혹 하다 혹 말다 하여 현사를 접하는 때가 적습니다. 성체가 좀 편안할 때는 역시 편독으로 경영관을 창 밖에 불러들여 강독하게 하며 온당하겠으니 이렇게 한다면 비익됨이 적지 않겠습니다. 또 예부터 공실 원유와 지대 조수는 임금의 득실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내에 만약 비가 새는 곳이 있다면 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크게 공력을 일으킬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선왕이 일찍이 계시던 곳을 일일이 계수하는 것은 역시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 것이 다 마땅하다. 살펴 처리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9월 16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공신가자와 입주, 임묘 등의 문제를 대간이 아뢰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공신을 가자하는 일은 어제 하교하시기를 세금의 의논이 이와 같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다 하셨는데 세금의 의논에 이르기를 공신을 후대야 할 것이나 남발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 의논 역시 남발이 되지 않았다고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임사원 무술년에 흑비가 내려 구원할 때 곧 아참하는 말을 들여서 아뢰기를 이것은 천수의 재변이니 자연이니 재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이야말로 소인 중에 소인입니다. 윤린, 이극규, 이음유 등은 도리어 대간의 정론을 배척하여 그 마음씀이 바르지 못하니 공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당을 세우는 일은 청하건대 잘 헤아려서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공신의 일은 잘 헤아려서 하겠다. 다른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9월 1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상소 내용 등을 잘 체결하라고 승정원이 건의하다. 어제 하교하시기를 공신의 가자는 조아이정의 의논이 이와 같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는데 신등이 그 의논을 자세히 보니 첫머리에 공신을 대우하는 도리가 이와 같아야 함을 말하고 끝에서는 다만 공신이라고만 하여 급거히 승진할 수 없음을 말한 것으로서 요컨대 사람과 풍계가 서로 합당하여 무리에 부합하고 남발에 이르지 않아야 한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역시 남발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대간이 여러 달을 복합하였는데 하나도 청대로 되지 않았으니 잘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잘 헤아려서 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9월 16일 기미 세 번째 기사 김재신 등이 성종의 유교를 따르고 윤민 등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다. 하늘과 사람이 한 가지 이치요 타고 나타나고 은미한 것이 사이가 없어 인사가 아래서 간발하면 천변이 위에서 응합니다. 필부와 필부의 어리석음에도 재변을 내리고 상서를 내리는 것이 오히려 그 하는 일에 따라 응하는데 하물며 인구는 하늘과 사람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간발이 더욱 쉽고도 잘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마음 먹는 것, 한 가지 하는 일의 미소한 것에 있어서도 위에서 내려다보고 곁에서 증명하며 속일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허물이 한 가지 마음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한 가지 행한 일에 그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잘못이 매우 심하고 문식이 더욱 심한 자에게 대한 감흥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천능이 어긋나지 않아 천연함이 초목과 같다 하였고, 시경에 이르기를 호천이 밝아서 내가 나가 다니는데 미친다 하였으니 두렵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근자에 시령이 불순하고 이변이 여러 번 일어나서 무례와 번개가 조용하지 않고 사랑눈이 또 내렸습니다. 대저 내성 칠 때는 눈 오지 않고 눈 올 때는 내성 치지 않습니다. 춘추에서 우박의 이변에 대하여 엄하게 썼으니 신이 일찍이 황공 전율하여 상상을 위하여 깊이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선하께서 특별히 유엄을 내리사 허물을 들어 자책하시며 잘못된 정사가 혹시라도 많을까 염려해서는 정부에서 아는 것은 모두 말하기를 바라고 모든 녹사가 혹 정체될까 해서 밝고 조심스럽게 맡김없이 처결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한마디 말이 선하여도 형옥이 물러가는데 하물며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수성하는 마음이 성교에 나타나서 이토록 건면하심이겠습니까? 진실로 정부로 하여금 힘써 허물을 바로잡고 옥과는 힘써서 막힘없이 처결하며, 전하께서는 또 힘써 반성하여 생각하심을 더하여 천심에 맞게 한다면 아름다운 조짐이 자연히 이르고 비오고 개인인 것은 순조로울 것이니 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되죠. 대관을 설치하는 것은 다만 인군의 과실을 바로잡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 옥사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으로서 그 직책이 가장 중한데도 지금 복합하여 명을 기다린 지 거의 반년이나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일만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군사들은 반드시 대간의 서경을 얻은 후에야만 그 녹봉을 받는데, 지금 궁중에 수직 호위하는 군사들이 주머니가 모두 비었으니 원한을 품은 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지아비가 거처를 잃어도 성인이 부끄러워하는데 하물며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한 지아비가 원한을 부르짖어도 이변의 기후가 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변을 가져온 것은 반드시 대간이 이를 폐지하는 데 연유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오로지 전하께서 가나는 말을 거절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논란하는 것은 한칠회 등 오인에게 남발하여 제수한 직급을 추후로 반환하는 일인즉, 이미 윤호를 받아서 하늘문이 크게 열리고 기쁜 기운이 퍼져오르니 어찌 사직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당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잘못이 더욱 심하니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전하께서는 성묘와 어리로는 군신간이요 육신으로는 부자간입니다. 신하로서 인군을 어기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어기는 것은 영리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언노가 비색한 것을 통한하며, 그것은 말하는 이들이 말을 다하여 끝까지 논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였는데, 헌장이 되어 대관들이 전후에 올린 상수 초안을 가져다 본 후에야 말하는 이들이 말을 다하여 끝까지 논란한 것이 수십만 마디뿐이 아닌데도 전하의 거절이 이와 같았음을 알았습니다. 전하께서 출모는 사당에서 끊어지고 아버지를 어기고 인군을 어기는 것이 이치의 거슬림을 모르시는 바 아니니 어찌 신이 다시 덧붙여서 말한 후에야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까? 대간의 논란은 100장이 넘어도 부족한데 전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끊어버리고도 남으시니 잘못을 꾸며서 간음을 거절하는 것이 제왕의 미덕이 아니기에 신이 가슴 아파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미 엄령을 다스리는 정성들에게 두루 물시어 천변에 응하게 하였사오니, 그들도 어제의 걸음을 고쳐 깨닫고 직언과 정론으로 전하로 하여금 간음을 쫓는 미덕을 가지고 위교 폐리의 지경에 빠지지 않으시게 한다면 대가는 의당 물러나 부중에 앉고 옥사를 살피면서 원통하고 억울함을 시급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재상이 그 채물로 얻고 대간이 그 직책을 다하여 전하께서는 선왕의 뜻을 계승하는 효도를 온전히 한다면 상하가 통하고 조정이 태평하여 이일 없는 정치를 시행하면서 함께 태평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부자는 천성입니다. 천성을 거스리고 출모를 따르는 것은 예문으로 보았어도 근거가 없고 유교로 상고하여도 근거가 없으니 오히려 성명의 조정이라고 하면서 이런 영리의 잘못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재변을 만나 수성하는 날에 있어서도 개오하지 않는다면 역시 고칠 수가 없을 것이며, 경천의 가르침이 하늘을 속이는 말이 되기에 알맞을 것이니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극교는 두 사이에서 어름어름하다가 끝내는 윤민에게 부동하여 위의 뜻에 영합하니 간사함이 막심합니다. 이 의문은
정론에 눌려서 처음에는 동료들과 함께 무리지어 나아가고 물러가더니 윤민의 말을 듣고선 도리어 동료를 간율하다고 하면서 배척하여 공격하니 그 반복하고 무성함을 마땅히 다스려야 합니다. 바라오군대 전하께서는 실상으로 하늘에 응하고 헛된 가식으로 하지 않으시며 하늘에 계신 성고 영혼이 좌우에 오르내리면서 날마다 감시하여 전하의 방에 있으시다는데 유념하시어 급히 사당 세우는 공사를 파하시고 길이 유교를 준수하여 하늘의 꾸짖음에 답하소서. 또 윤민 등 사민이 무상한 죄를 다스려서 신하들의 간사와 불충의 경계를 보이소서 하였다.